백해무익한 술과 담배. 끊지 못하면 식도암에 걸릴 수 있다. 식도암은 발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5년 생존율이 4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인데, 이유인즉슨 식도는 위나 대장과 달리 장막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 임파선이나 장기로 잘 전이되기 때문이라고. 건강 A to G, 오늘은 식도암의 치료 가운데에서도 방사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식도암은 암 가운데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림프절을 통해서 주변 장기와 기관으로 빠르게 암세포가 전이되기 때문에 이 5년 생존율이 채 4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식도암의 치료 가운데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최은철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서 이 식도암 환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교수님, 네. 식도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식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요. 앞니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길이로 저희가 한 15cm부터 42cm 정도까지를 식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부 조임근, 복장폐인과 같은 저기 표시되어 있는 이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경계로 해서 저희가 경부, 상부, 중부, 하부, 그리고 그 하부 조임근에서부터 위 상부 부분까지를 해서 식도 위 경계 부위 이렇게 한 5부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저희가 식도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부에서 하부 식도까지는 주로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조직학적 성질을 가진 암이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 상부분과 그 하부 조임근이 있는 부분에서는 선암이라고 하는 조직학적 성질을 가진 암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전체 소화기 종양의 한 6%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45만여 명의 신환자, 그리고 40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에서 보면 한 4배 정도 여성보다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수술 시행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항암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거나 수술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가 치료법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3년에서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국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국가 암 등록 사업을 통해서 나와 있는 통계 결과입니다. 총 2,4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하였고 사망자는 약 1,5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남자와 여자를 보았을 때 약 남자에서 10배 정도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질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식도암의 발생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앞에서 식도암은 주변 장기와 기관으로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변 장기로 빨리 전이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게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식도암은 장막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점막하 조직에 림프계가 풍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위나 이런 다른 이 복부에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듯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그 다음번에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도는 이 장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주변에 붙어 있는 뭐 폐나 아니면 그 심장 같은 곳으로 곧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침범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계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임파선 전이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더 예후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식도의 부위가 워낙 길다 보니까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식도의 경우는 위쪽 편으로
전파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부나 하부 식도 같은 경우는 복부 쪽으로 전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앞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예은 씨도 들었어요? 여성보다 남성에게 식도암 발병률이 4배 정도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 보면 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걸 혹시나 오래 두면 식도암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어때요? 네. 이 위험 인자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술과 담배, 이것이 보통 식도암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80에서 90%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155배나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성에서 여성보다는 술, 담배에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도암이 더 많이 발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부족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철결핍성 빈혈, 그 외에 피클과 같은 절인 채소 등의 그런 질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식품 그리고 식도 이완 불능증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에 역시 위험 인자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도가 좀 더 자극이 되면서 그 식도 특히 아래쪽 부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식도 위 경계부 같은 부분에서 자극이 되면서 그 점막의 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도암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유전자 변이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증상을 그렇게 많이 호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식도암이 많이 발전을 하고 난 후에 그 식도 강내를 막을 정도가 되었을 때 삼킴 작용이 좀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삼킬 때 통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식도를 막고 있으면 아무래도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라든지 쉰목소리, 기침을 자주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종양 자체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토혈이라든지 각혈이라든지 아니면 혈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호흡 곤란이나 그 주변에 있는 기관 같은 곳에 침범을 하게 되면 누공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식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 위암은 위내시경으로 또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으로 잡듯이 아무래도 이 식도암도 식도 내시경으로 초기에 발견을 해야겠죠.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진단을 말씀드릴 때는 식도 내시경이라기보다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식도와 그다음에 위와 그다음 상부 소장까지를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보통 검진이나 진료를 보게 되면요. 먼저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병력 청취와 그 외에 신체 검진 등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기타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위나 아니면 식도나 이런 상부 위장관에서 어떤 병변이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듯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다가 보면 식도에서 어떤 종양이 식도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막고 있는 것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직 검사는 반드시 해야 이게 식도암이다 아니다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식도 내시경 초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식도의 어느 정도층까지 식도벽을 침륜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중에 병기 설정에 좀 더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도암의 진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식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병기에 따라서 그 예후라든가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이 암의 침범 범위와 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 병기가 나뉜다면서요? 네. 병기 설정법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병기 설정은 보통 저희가 TNM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 스테이지는 튜머, 그래서 종양을 얘기를 하고요. N 스테이지는 노드, 임파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 스테이지는 메타스타시스,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NM 스테이지를 각각 설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T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인 경우는 이제 기저막을 뚫지 못하는 그 상피 내암의 단계에서부터 근육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 고유층을 차례대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T1, T2, T3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근육 고유층을 다 뚫고 바깥으로 나간 경우에서 늑막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T4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기까지 직접적인 침윤이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T4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뚫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T 병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임파선 병기를 말씀을 드리면 개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N0부터 더 많이 점점 갈수록 N1, N2, N3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M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병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갱신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조직학적 등급, 그러니까 분화가 좋은지 아니면 분화가 나쁜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위치, 상부인지 중부인지 하부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병기 설정법에 포함이 되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병기 설정법이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워낙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T 병기와 M 병기에 따라서 주로 이제 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상피 내암 단계와 T1A 단계에서는요,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그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절제술에서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T1B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원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T1B부터 임파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T4A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근치적으로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장기까지 침범을 한 T4B의 경우에는 근치적인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약물 치료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초기가 아닌 약간 좀 진행된 그 병기에서의 치료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희가 식도암에 대해서 설명 오늘 듣고 있잖아요. 네. 주제가 식도암의 방사선 치료잖아요. 네. 요즘 이제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 방사선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방사선 치료는 요즘은 이제 워낙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한 3개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치료 기기가 신체의 바깥쪽에서 방사선을 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입체 조형 치료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그리고 입자 방사선 치료인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종양 부위에 아주 가깝게 이 동위원소를 위치하게 해서 치료를 하는 근접치료법,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방사선 치료는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먼저 모의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자세를 이렇게 모의 치료를 하면서 치료 자세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 자세를 정하면서 치료할 때 이런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정대를 착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표시를 해서 항상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준비가 되고 난 후에 CT를 최종적으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T 영상을 얻으면요, 저희는 이제 치료 계획을 컴퓨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T 영상에 표적이라든지 정상 장기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적에 따른 어떤 처방 선량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식도암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 전에는 41.4그레이, 50.4그레이 정도까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량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45에서 50.4그레이 정도를 주게 되고 1차 치료, 즉 근치적 치료인 경우에도 50에서 50.4그레이 정도를 주는데 주로 종양 부위에는 조금 더 많은 선량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방 선량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저희 방사선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장치가 좀 달려 있는데요. 이 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행을 할 때는 모의 치료 시와 동일한 자세로 이 가운데에 납작하게 되어 있는 치료대에 눕게 되고요. 이 치료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좌우에 부착된 어떤 영상 장비가 있습니다. 이 영상 장비로 치료 위치가 바로 잡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 시행을 하고요. 치료 시간은 1회당 보통 20분 정도면 거의 치료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식도암의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한 25에서 33회 정도 시행을 보통 하고 거의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체 조형 치료는요, 2방향에서 5방향 정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치료 조사 범위 안에서 정상 장기를 가리고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수신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그 녹색 장기 부분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이는 조그마한 선들이 실제 이제 치료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저런 장기들을 조금씩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 치료 조사야에서 저런 정상 장기들을 가리고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는 방법이 입체 조형 치료입니다. 그리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입체 조형 치료보다 더 많은 방향에서 방사선을 주게 되고요. 표적의 처방 선량은 최대화해서 주고, 그리고 표적의 형태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표적에 따라서는 다른 선량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다른 선량 부분을 동시에 조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 장기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첨부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상부 식도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제일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빨갛게 보이는 부분에 식도암이 실제 있는 거고요. 해골 상 림프절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선량이 다른 부분이고요. 실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려놓은 것대로 방사선이 들어가고 있고 빨간색 부위는 좀 더 많은 선량을 주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의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엄마야, 땅 안 꺼졌나? 아, 언니 땅 꺼지겠다. 왜 그래요? 아 진짜 아까부터 왜 한숨이고 자꾸. 왜? 아니 왜 말을 해라. 와 자꾸 한숨인데. 왜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아 답답거려 진짜. 말하지 마. 아 왜 뭔데 왜 가는데 왜? 아빠가 그래. 오빠 우리 듣지 말자. 아, 됐다, 말하자. 식도암이란다. 뭐? 장인어른 식도암이라고? 식도암이라 하면 점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그거 아이가? 아니 확실하나? 그래. 말도 안 돼. 이제 이름밖에 안 됐는데
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노. 아니 내가 그렇게 술 좀 마시지 마라. 술을 얼마나 좋아하노. 술 좀 마시지 마라. 담배 좀 끊어라.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안 끊고 둘 다 막 하더니만은 이사단이 난 거 알겠나 이사단이. 아니 자기 식도 아닌 건 어떻게 알았는데? 아니 아빠가 음식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침도 많이 하고 신 목소리도 나오고 그거하고 살도 자꾸 빠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라. 그래 병원 가봤지. 병원 가봤더니만은 식도암이라 했다 안 카나. 아이고 자기야 걱정하지 마라. 장인어른 돈 많잖아. 응? 여자 돈 있으면은 못 고치는 암이 없다. 진짜 자기 아빠 아니라고 말 쉽게 할래 그렇게. 뭐라 카노. 장인어른이 어디 자기 아빠만 되나. 나 사위야 이거 사위. 그러면 우리 아빠기도 하지. 됐다. 장인어른한테 전화 안부 전화 이런 거 한 통 안 해놓고는 뭐 우리 아빠도 됐다. 에이 남자가 장인어른한테 그 위에 또 전화를 하노. 또 안부 전화를. 아니 안부 전화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노. 뭐 이 진짜 나이도 어렵게 진짜 자기야. 세대 생각을 하고. 아니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장인어른 괜찮다. 그냥 수술하면 된다. 아이고. 무슨 수술? 설마 식도 절제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이제?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수술 안 하고 그냥 방사선 치료하는 게 낫지. 식도 절제술 이런 거 말이 되나? 에이 그래도 수술 받는데 그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높다 아이가. 그러고 방사선 치료하면 그 머리카락 다 빠진다 아닌가? 머리카락? 그래도 사돈 어른은 머리빨 아니었나? 그래 자기는 그 안 그래도 탈모 있는데 그 뭐고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면 어떡하는데. 괜찮다. 요즘 뭐 가발도 디자인. 아가씨 머리빨 하지 마요. 지금이 가발이니까.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저 먼저 할까요? 맞는 말 아닐까요? 흔히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나 이 가족분들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설정은 아닌 것 같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까요? 네. 철원 씨가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많이 보고 네,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 연출인 거고 제 생각에는 이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겠죠. 하지만 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께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은 씨가 정답이에요? 네,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전신 치료가 아니라 국소 치료입니다. 즉 방사선이 들어가는 부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뇌종양 같은 머리에 있는 질환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제인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몸 쪽이죠. 체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털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가슴털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머리에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빠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 이 방사선 치료까지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동시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약물 치료가 끝나고 나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약제 중에서 탈모가 부작용인 약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사선 치료가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라 약물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식도암의 방사선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빠? 별일 없지? 딸 어쩐 일이고? 뭐 어쩐 일? 딸이 아빠한테 한 번씩 전화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아빠는 뭐 새삼스럽게 어쩐 일이라 하노. 그래 별일 없지? 내가 별일 있을 게 뭐 있노? 아빠한테 별일이 많지. 몸은 좀 어떤데? 아빠 내 걱정할 때가. 아이고 아빠 괜찮아요. 아직 쌩쌩해요. 쌩쌩하긴 뭐가 쌩쌩한데 목소리부터 틀리구만. 아이고 장인어른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아빠한테 또 잔소리를
말을 안 하고 전화해 놓고서네. 아빠가 누구고 슈퍼맨 아이가 슈퍼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나 슈퍼맨이었지. 지금은 이른이다 이른. 그러게. 내가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댄. 기꺼먹어도 안 듣더니 지금 봐라. 이게 뭐지 이거. 술도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술도 계속 마시더니 이게 무슨 사단이냐고. 정말 진짜 방사선 치료받으면 화상 입을 건데 어쩌노. 뭐 방사선 치료? 화상? 방사선 치료받으면 화상 입지. 그래도 치료받아야지. 뭐 화상이 뭐 대수가. 치료받자 알겠지? 뭐라 카노 야가 지금 육녀 이게 다 뭔 소리고. 아빠, 내가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후가 안 좋은 암이란다. 정말 진짜 우리 아빠 아직 이름밖에 안 됐는데 손주도 못 하나 보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야가 지금 뭔 소리 하는 지금은 뭐 식도암. 그래, 저번에 병원 갔는데 식도암이라 했다며 병원에서. 아이고 이 녀석아. 니는 이제 나이 40 좀에 넘었는데 벌써 가나기가 먹었나. 아빠가 언제 식도암이라고 카드노? 그 뭐고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지. 식도암이 아니고 식도염? 그래 이놈아. 아이고 아빠가 더 놀랬다 이놈의 새끼야. 약물 치료하고 맵고 짠 음식 덜 먹고 야식 안 먹으면 된다 하더라. 아빠, 나는 아빠 식도암인 줄 알고 내가 며칠 동안 울었는 줄 아나. 아니 이쁜 큰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아빠 진짜 책임져라 진짜. 이번 기회에 술 담배 끊어라 알겠지?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딸 사랑해요. 그래 끊어. 아이고 진짜 지금 자기 나이가 몇 갠데 가는 거가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아니 어른 집에 보청기 놔드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언니 귀에다가 보청기를 꼽아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그걸 못 잘못 알아듣는. 어떻게 식도암이랑 역류성 식도염을 헷갈릴 수 있노? 지금 하늘 일이에요. 기분 좋을 일 아니에요. 당연히 이상하네. 좋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자기가 지금 우리까지 걱정시켰잖아. 그래. 그래도 그 계속 게임만 하잖아 지금.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지. 심신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 어쨌든 너무 다행이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치료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입니다. 예, 김철원 씨, 장리아 씨, 네. 무서운 얘기인데 화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정답을 외쳐볼게요. 네. 저는 이번 문제 정답 O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사선 치료가 뭐죠?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에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O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X였는데 예은 씨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현혹됐어요. 저도 이번에는 O로 할게요. 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피부 중에 이 목이나 또 유방 쪽은 피부 이 조직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예은 씨 말처럼 이 치료의 부작용이죠. 화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O 하겠습니다. 오. 누가 네. 정답인가요? 두 분 다 정답 아니면 오답이겠죠. 그러게요.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예. 따라하기 잘했네. 네, 이 방사선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 그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시면은 선탠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선탠이 바로 자외선을 받는 겁니다. 자외선도 일종의 방사선의 일종이고요. 뭐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가까운 부분에 방사선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번 케이스에서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부 쪽은 이 깊이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경부, 그러니까 목이나 이런 상부 식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쇄골상 임파선 그 부위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식도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부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화상을 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피 가까운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부분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교수님, 식도암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 궁금해지고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당연히 부작용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치료라는 것이 부작용은 조금씩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백혈구가 감소한다든지 혈소판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혈 작용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사선으로 인한 식도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도염 때문에 또 연화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몸에다 주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피로하고 체중도 감소하고 그리고 먹는데 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체중도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아래쪽 부분에 위가 조금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국소적으로 좀 진행이 된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식도 천공이라든지 식도기관 누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후기 부작용으로서 그 치료가 다 종료되고 난 후에 한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식도 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가 어느 정도 좀 좁아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폐나 심장을 지나오는 방사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식도에 가까운 폐 그리고 식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심장 부분에서는 어떤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방사선 폐렴이라든지 심근염, 심낭염,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식도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겉을 싸고 있는 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암 전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 바로 식도암입니다. 네, 또 특히 흡연과 음주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니까요. 새해부터 금주, 금연해야 되겠다 결심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최은철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